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일가, 오늘은 큰 경사가 있습니다. 바로 차녀 최민정 씨의 결혼 소식인데요. 과거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잘했어. 축하해. 수고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꼭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최태원 회장과 나 아트센터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혼주석에 앉게 되는데 이게 2심 이후에 처음으로 조우하는 거라면서요? 굉장히 화제가 또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에 각자 출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면을 했던 건 그때가 마지막이고요. 오늘 사실 그 차녀의 결혼식에 혼주 자리에 이제 나란히 앉게 되는 부분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대법원에서 이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고 역대급으로 일단 이혼 분할 재산 분할은 1조 3,800억 원에 달했고 위자료도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선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20억 원이 선고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자식과의 인연은 천륜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혼주석에는 함께 앉게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결혼식장 근처까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영상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됐나요? 예, 지금 준비된 영상인데 지금 취재진의 출입은 막혀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자 차량 외에 진입 불가하다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가림막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저 그림에 포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차량이 아마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에서 지금 누가 내린지 한번 볼까요?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 출동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님, 이 결혼이 사실은 물론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만남도 주목되지만 저 재계 총수들의 출동도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이게 최태원 회장의 차녀의 이런 결혼식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었던 그런 재벌계 총수들이 총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축하의 자리인 만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이제 그동안 이제 긴밀한 교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어질 것 같고 뭐 한 5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재벌계 총수들이 다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차장님, 그러면은 이번 민정 씨의 남편분, 자, 굉장히 예비 신랑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서로 이웃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민정 씨가 워싱턴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민정 씨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복무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남편의 경우에도 이 군인이고 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반인으로 그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민정 씨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 군 출신이고 또 이웃 주민이고 상당히 좀 가깝게 그 느낄 만한 대목이 많아서 결혼에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벌가들은 재벌가들과 결혼하는 그런 뭔가 암묵적인 공식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SK그룹은 장녀도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과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혼맥이라는 얘기도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뭐 그 출신이 재벌이든 아니면 권력가의 재벌이든 아니 집안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런 이제 결혼 풍습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정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진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결혼까지도 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 결단해서 이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일반인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경우에는 세기의 이혼을 하고 있고 이 뭐 조 단위의 어떤 그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는 이 새로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런 모습, 뭐 국민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정 씨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겠다. 오늘 결혼식이 많은 하객들이 축복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기의 요원이라고 얘기되는 이 가운데 노소영 관장이 언급했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 거래를 적발해 가지고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법률 검토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재현 씨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족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었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이혼 과정에서 나온 이 비자금 이야기가 결국은 노소영 관장에게는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판부가 왜 노소영 관장한테 1조 원이 넘는 이게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 건데요. 이른바 이 노태우 비자금이란 것이 SK그룹의 어떤 시드머니가 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위 일가의 유무형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라는 그런 설씨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비자금이 존재했다라는 걸 입증하고자 했던 게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미 이건 어쨌든 부정한 축제 성격이 있고 범죄 수익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서 검찰에서 배당까지 맞춰져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살펴봤더니 검찰, 국세청 할 것 없이 권력기관들이 이걸 다 무마하고 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 증인 출석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법사위에서는 동행 명령 발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이 변호사님, 자, 노 관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사실 말을 아끼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아마 이 항소심에서 이런 성경 300억 이런 메모를 제출했을 때 물론 이게 지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게 다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컨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두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 그냥 법원 내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만 제출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밝히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여도를 참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비자금의 용도가 어쨌든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분할이 뒤집혀진 거기 때문에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법리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판정 근거가 됐던 이 비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사건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만약에 불법적인 비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대법원에서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비자금의 성격이 밝혀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결혼식 소식부터 이혼 소송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